제일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생각한다야. 우리가 결국 구하는 거는 야, 몇 가지야, 몇 가지야, 10가지야 구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10가지가 아니라 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안 돼 있는데 이걸 했다? 그러면 만약에 맞추더라도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이걸 해버리면 얘는 완전히 이해해서 푼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 중요하고 분류해야 돼. 분류 왜 해야 돼? 뭔가 빠뜨리거나 중복 해석에서라는 걸 없애려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있으면 조건 먼저 해결하고. 3번 48 약수의 개수부터 한번 볼게요. 이 약수의 개수를 구해볼 건데 약수들을 먼저 다 구해보자. 약수 뭐 있어? 1 2 3 다르게 4 6 이제 6 다음에 8 12 16 24 48 맞아? 안 빠뜨렸어? 맞아, 안 빠뜨렸어. 근데 이 약수의 개수가 숫자가 조금 이게 작으니까 일일이 구할 수 있는데 숫자가 조금 크면 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롭거든요. 근데 숫자가 만약 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먼저 소인수분해 해보자 이거야. 48을 제발 48 소인수분해 할 때 막 니은자로 하지 말라고 그랬지. 6, 8에 48이죠. 아무거나 9보다는 외워.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2가 3개 있죠. 그럼 2가 총 몇 개야? 4개. 3이 1개 있네. 그치? 48이라는 숫자는 있잖아요. 여기 안에 구성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무슨 원소, 원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뭐 H2O 수소가 2개. 잠깐만. 이렇게 쓰니? H2O 작게 쓰지, 그치?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에서 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산소라는 게 결국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 이 48이라는 숫자도 자세히 보면 2가 4개 있고 3이 1개 있는 걸 우리 48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요 48이란 주머니 안에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든 일부를 꺼내잖아. 그럼 그 일부들이 다 뭐가 되냐면 약수가 된다 이거지. 사실 약수라는 거는 구성 요소를 구하라 이 뜻이야. 구성돼 있는 요소들을 구하라 이 뜻이거든요. 일부들을 구하세요 하는 게 약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2 하나 꺼내고 3 하나 꺼냈다? 그럼 6이잖아. 2, 3, 6이잖아. 그치? 6 약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2 하나 더 꺼내. 그러면 4, 3, 12 약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일부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해? 개수를 구하잖아. 우리 몇 가지인지 구하려면 항상 뭐 해야 된다고? 순서쌍부터 하자고. 순서쌍은 어떻게 정할 거냐면 이렇게 정하자. 여기는 2의 개수, 얘는 3의 개수를 쓰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2가 2개, 3이 하나 하면 얘는 12로 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몇 개인지 우리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몇 개인지. 야, 2의 개수를 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어 여기. 2의 개수를 몇 개 쓸 수 있어? 몇 개 가져올 수 있어? 응? 2라는 숫자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냐고. 5가지지. 왜? 0까지 포함해야지. 그치? 아니 안 쓸 수도 있잖아. 그치? 0일 수도 있지? 맞아? 그럼 5가지. 여기는 몇 가지야? 2가지죠. 그치? 그래서 곱하면 몇이다? 10가지다. 얘가 10가지니까 10가지예요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10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별로 어렵지 않죠.
10개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 10개 구하는 거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래. 그냥 이거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오니? 이게 궁금한 거잖아. 다 더하면 뭐가 나오니? 다 더하면 뭐가 나와? 다 더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일일이 다라는 소리가 아니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1, 2,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4승, 1 플러스 3 이렇게 쓰시는 거야. 우선 왜 이렇게 쓰는지, 왜 이렇게 썼냐면 봐봐. 얘를 만약에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한다고 하면 곱하기를 몇 번 해? 분배 법칙 하면 곱하기 몇 번 해야 돼? 몇 번 해야 돼? 10번 해야 되지, 그치? 그 10번을 한다라는 건 한이 10개가 나온다라는 거잖아. 얘가 10개. 그쵸? 근데 이 10개가 다 뭔 줄 알아? 10개가 다 뭐야? 이 10개가 다 뭐게? 얘영아 10개가 다 뭐야? 형님 이 10개가 다 뭐인 것 같아? 약수야. 봐봐. 2랑 3이랑 곱해 6 약수잖아. 4랑 1이랑 곱해 약수잖아. 4랑 3이랑 곱해 약수잖아. 그치? 다 약수들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실제로 다 더하는 거랑 얘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위에 걸 계산하자 이거지. 위에 거 계산해볼게. 얘 계산하면 3, 이거 4니까 7, 7에다가 15, 15, 31, 31 곱하기 이거 4네. 아,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것이다. 124가 답이 된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요거 지금 똑같이 해보고, 이거 해보고 하나 숫자 더 해볼까? 얼마지? 360으로 해보자. 360 약수의 개수 구하고요. 이거 먼저 하고, 약수의 개수와 모든 약수의 합. 저 정리하고 얘가 한번 그려보세요. 혹시 가족 중에 독립운동가가 있으셔? 네, 한국 사람 누구 계시냐? 혹시 친해 분이 계실까요? 아, 나쁜 게 나쁜 거구나. 근데 친일이 엄청 나쁜 건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 아, 우리 가족 중에 없어. 없어. 혹시나 오해할까봐. 만약에 너 가족이 있는데 가족에 아들이 3명, 딸 2명 있어. 근데 지금 아파 많이. 근데 너가 친일을 안 하고 병원 데리고 구해. 끝까지 독립을 지족을 지키면 그때 어떻게 할 것 같아? 친일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어. 아빠 살려주세요. 모르겠어? 해보지 않겠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완전 나서서 하는 사람은 문제지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하신 분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막 이완용 이런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대놓고 한 사람들. 근데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오히려 독립운동가 어때? 멋있는 거지 진짜.
다 했어? 아 이거 했어? 360? 뭐야 이거 하나니까 아, 저거요. 360도 하나니까 혜민 씨는 방과학교 뭐 이런 거 없어? 있어 있기는 야자 이런 거는 안 해? 안 해도 없어. 한번 보죠. 360은 36 곱하기 12죠. 얘는 몇이야? 4도 36이잖아. 4도 2, 5. 아, 그럼 2가 2개, 2 하나. 그러면 2가 3개, 3이 2개, 5가 하나. 제발 360 이렇게 좀 하지 마. 언제 이거 할 거야? 무덤까지 힘들어. 팔 아파. 말고 이렇게 하자. 근데 우리가 또 신경을 써보자 이거야. 360이라는 애가 결국 2가 3개, 3이 2개, 5가 하나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를 쓸 수 있는 경우 수를 한번 써보자 이거야. 얘는 2의 개수, 얘는 3의 개수, 얘는 5의 개수. 얘 경우의 수가 4가지, 3가지, 2가지일 테니까 4, 3, 12, 4, 3, 12, 24, 24가지가 되겠다. 약수의 개수는 24가지가 되겠다. 그럼 이 약수의 합을 다 더하 1, 2, 2승, 2의 3승 그리고 1, 3, 3의 제곱 1, 5 4개 3개, 2개. 아, 분배법칙하면 24가지 나오는구나. 그 24가지가 다 약수구나.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겠구나. 3, 7, 15. 15 곱하기 4, 13. 13 맞지? 그 다음 6. 6이랑 나는 이거 곱하기 할 때도 좀 센스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얘랑 곱하지 말고 얘랑 곱하면 좀 간단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 먼저 곱할 것 같아. 나는 이런 센스는 조금 발휘했으면 좋겠어. 90 나오잖아. 얼마나 이게 계산이 훨씬 편해. 암산으로 되겠다 이거는. 9, 1은 9, 9, 3, 27, 100, 1172 답이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다.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마니또도 좀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마니또 문제도 해보자. 마니또 카리나 윈터 지젤리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명이서 마니또를 해. 2명이서 마니또 하는 경우 좀 몇 가지인지 알아? 2명이서 마니또 하면 몇 가지야? 몇 가지야? 2명이서 마니또 해.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치? 한 가지. 아니, 얘 마니또 얘가 하고 얘 마니또 얘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밖에 없잖아. 자기 자신을 마니또 하면 좀 슬퍼지는 거잖아, 그치? 3명이서 마니또 하면 몇 가지 나와? 3명이서 마니또 하면 몇 가지가 나올까?
가지야? 몇 가지야? 혼자 몇 가지야? 잘 모르겠어. 몇 가지야? 많이도 하지 마. 그냥 혼자 해.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게 초딩 때 이게 우리 때 붐이었나 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마니또가 원래 걸리면 그 우리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기다 투표 용지를 여기다 이름을 다 적어놨어. 쪽지를. 그래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손을 꺼내서 거기다 그 박스 안에다 손 집어넣어가지고 딱 이름 나오는 걸 마니또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딱 나가서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오는 거 기억도 안 나. 좀 되게 어릴 때였어. 내가 나온 거야. 근데 나는 안 받고 그냥 나 해버렸어. 나 했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귀찮아서 그랬나? 하도 어릴 때라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귀찮아서 그랬나? 아니면 애들이랑 친해지기 싫었나? 왜냐면 그 사실 그 성악설, 성선설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선악설을 좀 믿는 편이야. 왜냐면 내 존재 자체가 그냥 편하게 악마로 태어난 것 같아. 아 진짜로. 왜냐면 내가 화가 진짜 많았대. 그러니까 요즘도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진짜 자주 가끔 하시거든. 내가 분노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울어. 내 뜻대로 안 되잖아. 막 어릴 때 막 울어. 울다가 거품을 울 정도로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내 분노를 못 이기는 거야. 할 줄 아는 욕은 없고. 진짜 완전 갓난아기 막 2~3살 때. 뭐 욕은 못 하잖아. 배운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기절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저귀 안 갈아주잖아? 그럼 이거를 화가 너무 나는데 이걸 표현을 못 하겠는 거야. 내가 약간 사실 초등학교 때도 나를 좀 싫어했던 친구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막 이유 없이 막 괴롭히고 그랬거든. 막 일진처럼 괴롭힌 건 아니야. 일진처럼 괴롭힌 건 아니야 얘들아. 일진처럼 괴롭힌 건 아닌데 좀 그냥 막 장난 싫고 그냥 약간 왕따 느낌이었어. 왕따인데 나대는 왕따라 해야 되나? 그래서 초등학교 때 되게 애들이 날 다 싫어하고 혐오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 이제 점점 이제 사람이 돼가는 거지. 아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이제 깨닫고. 그렇지 않나? 볼게요. 세 명이서 말도 하다가 또 5분 날렸네. 얘 선물을 A라고 하고 얘 선물을 B라고 하고 얘 선물을 C라고 해보자. 그러면 서로 마니또를 한번 해보는 거야. A가 A 마니또는 할 수는 없으니까 A가 A 선물을 얘 선물이야 선물. A 자기 자신한테 선물하면 안 되잖아. A가 B 거 선물 받을 수 있지. 그리고 C 거 선물 받고 A 거 선물 받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각자 다 다른 거 받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또 얘가 B인 건지 더 이상 없어. 그럼 C로 넘어가자. C 하면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되면 또 있겠네. 그치? 요거 말고 이제 더 이상 없어. 그치? 그래서 2가지 나와.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뭐 한다? 4가지일 때 이 문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 쓴다. 다 쓰세요. 그냥 일일이. 조금만 구하고 하지 말고 다 써봐. 왜냐면 저 쓰는 능력 자체가 중요해서 두 등씩 알겠어 조금? 응? 근데 알파가 더 작은데 왜 이렇게 돼? 이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 이번 주에 시험 볼 거야. 이거 해봐야 돼. 답부터 얘기하면 답은 9가지예요. 9가지 답
구하세요. 근데 그렇게 떠오르는 대로 기준 없이 막 쓰면 헷갈려서 못해. 우선 뭐부터 B인 것부터 먼저 다 하는 거야. B인 거 다 끝날 때까지 하면 안 돼. B인 것부터 하면 난 수영도구 작성할게. 그냥 B A, C, D 남았잖아. A, C, D. 그러면 얘는 B, C가 되고 얘는 뭐 남았니? A, D니까 D, A가 될 거고 A, C니까 A, C 이렇게 되겠네. 그치? 알겠어? 세 가지. 나머지는 한번 해보세요. C일 때를 세 가지 나오고 D일 때를 세 가지 나와. 이거는 해보고. 그래서 코멘트 한번 쳐보면 이런 난이도 문제가 실전에서 똑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근데 보통 조건이 추가돼. 누구는 뭐 지정해 줄 거야. 문제에서 뭐 5명이 있어. A, B, C, D 이 5명이 있는데 A는 D로 난이도가 결정이 됐대. 그때 뭐 난이도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일일이 해야 돼. 방법이 없어. 그렇지. 다 했어? 왜 이거 무엇이? 힘을 가지면서 힘을 붙여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니면 일찍 와서 물어봐도 되긴 하냐? 평일 아무 때나. 그죠? 이렇게 누군가 정해주고 하면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이 일일이 해야 돼. 근데 그런 문제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 뭔가 조건 없이 그냥 4명이서 많이 떠면 몇 개 이런 거 나와. 근데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쨌든 대처를 조금 빨리 하면 좋잖아. 그치? 이걸 일일이 하기 귀찮으니까 좀 외워두자. 3명일 때 2가지 있고 4명일 때는 몇 가지 있어? 지금 했잖아. 9가지 있고 5명일 때 많이 더하면 44가지가 있어. 6명일 때는 절대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나 최대 5, 야 나도 시중에 검진을 거의 다 풀어봤잖아. 5명일 때는 봤는데 6명일 때는 본 적도 없어. 왜냐면 5명일 때까지는 이걸 일일이 해서 할만하거든. 이거 뭐 44가지 언제 해요? 그건 아니고 A가 B라고 했을 때 11가지 나와.
그럼 11가지 곱하기 4에서 44가지가 나오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할만해. 근데 6명일 때부터는 거의 이제 힘들어. 일일이 하는 게. 못해. 이건 무슨 방법이 없어. 일일이 하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면 좀 외우자. 뭐만 외워? 사실 3명일 때 2가지 외울 필요 없지. 4명일 때 9가지, 5명일 때 44가지. 이 정도는 좀 외워두자. 그랬을 때 관련된 문제 났을 때 좀 잘 대처를 하자. 이거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면 집회 문제인데 왜 틀리면 안 고쳐? 뭐 얼마 안 걸리는 거잖아. 집회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금액의 수랑 금액 방법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 일반적으로 금액의 수랑 방법의 수랑 따졌을 때 방법의 수가 더 많아.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이 10,000원짜리를 받는다고 했을 때 10,0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1,000원짜리로 10장 받을 수 있지. 5,000원짜리 2장 받을 수 있지.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받을 수 있지. 지금 방법 몇 가지 얘기했어? 다시 1,000원짜리 10장, 5,000원짜리 2장, 10,000원짜리 한 장. 방법 몇 가지 얘기했어? 3가지 얘기했잖아. 그 3가지 방법 다 똑같은 금액 10,000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방법의 수가 일반적으로 더 많아. 알겠어요? 그럼 금액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일일이 구하는 건 아니고 방법의 수에서 겹치는 거를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돼.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제거해줘야 된다고. 제거. 그럼 우리 방법에서부터 한번 구해보자. 1,000원짜리가 2장, 10,000원짜리가 2장인데 10,000원짜리가 2장, 5,000원짜리가 3장, 1,000원짜리가 3장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지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래. 몇 가지인지 알아 혹시? 몇 가지일까? 몇 가지인지 어떻게 구하냐면 제발 몇 가지인지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고? 아니 내가 순서상이나 수용도로 나타낼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를 못해 애들이 여기 뭐 쓸 거야? 10,000원짜리 개수. 얘는 5,000원의 개수. 얘는 1,000원의 개수를 쓸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10,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 얼마야 그러면? 아니 이거 얼마야? 16,000원이죠. 그치? 그럼 우리 계산해보자. 이게 몇 가지인지 계산하래. 그럼 10,000원짜리 몇 가지 쓸 수 있어? 여기 쓸 수 있는 숫자가 뭐 있어? 몇 가지야? 몇 개야? 다시 몇 개야? 3개. 왜? 0도 되는 거잖아. 0. 그치? 10,000원짜리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1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하라고 했는데 0, 1, 2, 3이야. 0, 1, 2야. 3가지. 그럼 여긴 몇 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4가지. 그럼 이거 다 곱하면 총 48가지가 나온다 이거지. 48가지 안에 뭐뭐 있는지 알아야 돼. 그치? 이런 거 있겠지. 48가지 안에 1, 0, 0, 0, 1, 1, 0, 0, 3 뭐 이런 것들이 48가지가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 방법의 수는 48가지야. 근데 문제를 되게 잘 읽어야 돼. 여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만약에 요 말이 없잖아. 그럼 48가지가 답이 돼. 근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야 된대. 만약에 여기에 000을 해버렸어. 그러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얘들아 지불한다라고 하면 지불 안 하는 것도 방법이야. 알겠죠? 0원 지불할 수도 있는 거잖아. 공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명확히 1부터는 전부를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빼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47가 47개가 방법일 수다. 그럼 금액의 수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 겹치는 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한다. 야, 여기 48가지 있잖아. 47가지. 이 47가지 중에서 겹치는 금액이 있어? 겹치는 게 뭐뭐뭐 있어? 뭐 있어? 겹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뭐 겹쳐? 방법은 다른데 금액은 똑같은 거 뭐 있어? 나부터 할까? 나부터 할게. 1, 0, 0 0, 2, 0 얘도 만원 얘도 만원. 그치? 뭐 있어? 또 뭐 있어 얘요? 아, 만원 겹치잖아. 요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둘 다 만원 아니야? 또 겹치는 것도 뭐 있어? 금액. 그거 얘기해 숫자. 뭐뭐뭐 숫자 세. 맞아. 1, 0, 1 얘기. 둘 다 맞춤형이지. 또 뭐 있어? 현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아는데 떠오르지 않아? 머리가 안 들어요. 재부팅하고 뭐 있어 또? 1, 0 1, 0 뭐라고? 2 그 다음에 12,000원 얘도 12,000원. 또 뭐 있어? 1, 0, 3 0, 1, 3 요것도 있겠네. 그치? 근데 이거를 진짜 일일이 구하려고 하면 힘들어. 몇 개 구해서 이제 그만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나는 처음부터 전략을 이렇게 짜지 않아. 여기를 0으로 고정했을 때 몇 가지가 나오는지 겹치는 게 몇 개가 나오는지부터 다 구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끝을 0으로 고정했을 때 겹치는 게 몇 가지가 나오는지부터 얘기를 할 거라고. 1,000원짜리 안 쓰는데 겹치는 게 몇 가지 나오는지 얘기해 볼 거야. 뭐 있어? 뭐 있어? 뭐 얘기 안 해? 뭐 있어? 없어? 겹치는 끝이야 이제. 생각났어? 왜 그래? 있어? 영어? 1 1, 1, 0 또 0, 3, 0 15,000원 15,000원.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이제 얘기하면 돼. 너한테 기회를 다 줄게. 채울 수 있는. 괜찮아. 아니야. 거절을 거절할 거야. 아니 내 눈앞에 돈이 있어. 아, 준다고 생각을 해봐. 맞다. 뭐? 2, 0, 200이랑 1, 2. 그렇지 1, 2, 0 둘 다 2만 원이잖아. 또 그렇게 어려운 건가? 또 있어? 어? 1 뭐라고? 1, 1? 있어 또 있어요. 없어 이제 끝났어.
그치, 둘 다 25,000원 아니야? 얘도 25,000원, 25,000원. 더 있어? 더 있니? 더 있어, 없어? 더 있어, 없어? 다음 시간에 중력에 대한 위치에는 이미 다시 할 건데 공식만 먼저 기억하시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끝. 더 있어? 없어? 중력에 대해서 있어, 없어? 설명 공처에 없어. 없는 것 같아. 아, 최악이야. 없는 것 같아요. 같아. 느낌으로 풀 수 없어. 또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아. 얘들아, 같으면 안 돼. 확실히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있으면 있다. 더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지금 2만 원이고 2만 5천 원이잖아. 그럼 3만 원에서 겹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3만 원은 얘가 2개, 얘가 2개 해야지 3만 원이 되거든. 근데 또 3만 원을 만들려면 얘가 1 되고 얘가 4가 되면 되는데 5천 원짜리가 4장이 없으니까 더 이상 못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확실히 없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다시 물어볼게. 야, 우리 이제 뭐 구해야 돼? 금액의 수를 구해야 되잖아. 금액의 수. 방법의 수 말고 금액의 수를 구해야 되잖아. 금액의 수는 몇 가지일까? 잠깐. 이거 총 몇 개인지 알겠어? 이거 다 몇 개야? 다 몇 개야?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몇 개야? 47.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47개야? 이게 어떻게 47개야? 몇 개야? 몇 개야? 돌겠네. 몇 개야? 아니, 얘들아, 아, 손가락이 넘어가서 그렇구나. 아,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서 그렇구나. 아니, 몇 개지? 세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여기도 똑같이 8개 있지 않나? 여기도 똑같이 8개 있겠지. 여기도 똑같이 8개 있겠지. 왜? 야, 여기 끝을 0으로 하고 끝을 1로 하고 끝을 2로 하는 거잖아. 그럼 총 몇 개야? 아, 몇 개야? 32개잖아. 8사 32개잖아. 맞죠? 잘 생각해봐. 이제 다 구할 거야. 금액의 수는 몇 가지라고 할까? 금액의 수는 이제 몇 가지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중력에 중력하고 상관없이도 아니, 다 했잖아. 이제 답만 구하면 돼. 다 했어. 답 이제 구해야지. 금액의 수를 몇 가지라고 할까? 야, 이 48개에서 겹치는 걸 제거해 준다고. 겹치는 거. 겹치는 거. 총 금액은 몇 가지가 나타나실 수 있냐고. 이 돈으로 만드신 금액의 수는 몇 가지가 돼요? 이걸로 만드시는 금액의 수는 총 몇 가지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몇 가지야? 질문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10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옛날에 하지 않았어? 근데 기억이 안 나나. 몇 가지야? 이게 몇 가지 괜찮아. 틀리면 어때? 16가지. 어? 16가지. 16가지? 태연아 몇 가지 같아? 31가지? 몇 가지 같아? 틀리면 어때? 틀리면 그냥 손가락 하나 잘라. 몇 가지야?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몇 개 있다고? 47개 있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하나의 경우의 수가 하나가 경우의 수라고 하자. 점이 총 47개가 있어요. 47개. 4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금액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는 한 개로 쳐야 되는 거겠지. 그치? 두 개는 한 개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두 개는? 그치? 어떤 거? 100이랑 201은 020은 똑같은 거니까 금액의 수의 입장에서만 한 가지로 쳐야 돼.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빼는 게 아니고 하나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얘도 어떠한 두 개를 또 하나로 바꿔야겠지. 점의 개수가 답이잖아. 근데 이 두 개도 하나로 쳐야 되네. 이 두 개도 하나로 쳐야 되네.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바꾸는 과정이 몇 번 생겨? 16번 생기지 않을까? 총 32개니까, 그치? 여기에 어떤 32개는 개수가 어떻게 줄어야 돼?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럼 32개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몇 개가 빠졌다라는 거야? 16개가 빠졌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16개를 빼야지. 그래서 31개가 돼버린다. 얘들아, 이거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알고 있어. 그림에서 쉽게 푸는 방법인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꼭 이렇게 푸세요. 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빨리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거를 공부하는 입장인데 답만 빨리 구하는 공식 같은 거 외워봤자 도움 안 돼. 이 문제가 응용되고 그러면 결론을 항상 저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천천히 다 해보죠. 다시 풀어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5분 줄 테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완전 100% 예수 흡수해야지.
순열은 얘들아 순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 그게 편해. 순열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 우리가 그 전에 경우수를 계산할 때 곱하잖아, 그치? 자꾸 곱해서 계산했잖아, 그치? 방금도 곱했고, 그치? 그게 다 순열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A, B, C, D, E 4명 5명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반장,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총 몇 가지가 나올까? 몇 가지 나올 것 같아? 반장, 부반장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맞아, 20가지. 알겠어? 20가지. 왜? 수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거 5가지. 4가지니까 곱하는 거 아니야? 20가지라고 할 거잖아. 반장, 부반장. 요즘 반장이라고 안 해? 뭐라고 해? 반장이라 해? 반장, 부반장. 그 다음에 뭐라고 해? 그 다음에 지위 가진 사람 없어? 예, 우리 대통령,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있고, 대통령, 국무총리 있고. 알고 있어? 대통령이 1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2잖아. 좀 순서 1위, 2위 하는 게 웃기긴 한데 혹시 3위 누군지 알아? 아, 알고 있어? 왜 3위는 궁금하지 않아? 근데 지금 우리 3위가 지금 대통령 하고 있어. 알고 있지? 이분들 다 사퇴하셨잖아. 아니 이거는 정치적인, 내가 무슨 진보 복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분은 좀 안타깝게 됐고, 이분은 자발적으로 그만둔다고 그랬고. 알고 있어 이 정도는? 그 3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알아? 아, 이거는 몰라? 그냥 지나가도 모르겠다 그냥 아예. 옆집 살아보고. 경제부 장관이 하고 있어. 이 사람이 하는 거야. 경제부 장관까지 혹시나 사퇴를 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는 줄 알아? 이 사람이 그만하게 되면 내가 알기로는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걸로.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럼 교육부 장관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 웃겨. 지금 아무도 우두머리가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야. 쉽지 않아. 사실 요즘은 좀 그렇지. 반장, 부반장이라서 막 반장이 뭐 대단하고 그런 게 없잖아, 그렇지? 그냥 씨다발이지, 그렇지? 그냥 일꾼이잖아. 시키는 대로 더 일 많이 하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약간 반장이 조금 그래도 좀 하지마 하면 진짜 안 했어. 진짜 약간 권한이 있어서 권력이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진짜 권력이 없잖아. 요즘은 그냥 하지마. 얘 더 시끄럽게 더 조용히 하려니까 선생님 오셔. 더 시끄럽게 무시야 얘들.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 이거를 좀 차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항상 부반장만 많이 했어. 국무총리만 했던 거야. 대통령이 되지 못해서 한 번도. 근데 나도 그런 경우 있다. 반장이 전학 간 적이 있었어 한 번. 바로 1위 사람. 요즘 총무. 그러면 3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반장이 5가지, 부반장이 4가지, 총무가 3가지니까 얘가 60가지인지 알겠어? 그치? 60가지. 한 번만 더 해볼게. A, B, C, D, E, F, G 7명? 그러면 7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데 7, 6, 42가지 반장, 부반장, 총무 7, 6, 5, 210까지 됐니? 근데 이게 다 뭔 줄 알아? 이게 다 수면이다.
다 순열이야. 근데 내가 순열 어떤 개념을 썼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했잖아. 근데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순열은 몰라도 문제풀이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거야. 근데 뭐만 조금 알고 가자? 기호만 조금 알고 가자. 기호. 얘를 순열의 기호로 나타내. 계산을 절대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하지 마. 계산은 그냥 우리가 그냥 곱해서 계산하면 돼. 근데 가끔 기호에 관련된 문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서 기호로 어떻게 표기하는지만 짚고 넘어가자고. 얘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표기해. 20을 OP이라고 표현해. P라고 안 읽고 permutation이라고 했거든. 얘는 OP3 이렇게 써. P 이 숫자 좀 작게 써야 돼. 작게 써야 돼. 얘는 7P2라고 쓰고 얘는 7P3이라고 써. 알겠어요? 기호로 그냥 이렇게 쓴다고. 기호야 그냥 기호.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야. 자리를. 직위를 3개 뽑는다. 7명 중에서 직위 2개 뽑는다. 알겠어? 그럼 다시 물어볼게. 5명이서 하나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5명이서 달리기 시합을 해. 1등, 2등, 3등, 4등, 5등 정할 거잖아. 그럼 몇 피면서로 표현할까 그거는? 1등부터 5등까지 정할 거야. 5명이서 달리기 시합 할 건데 여기서 달리기 시합 할 거야. 1등, 2등, 3등, 4등, 5등 정하는 경우의 수 몇 피 몇이야? 아니 경우의 수부터 물어보자. 경우의 수는 몇이야? 네, 경우의 수 몇이야? 달리기 1등부터 5등까지 정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20. 그럼 120까지. 그치? 1등이 5가지, 2등이 4가지, 3등이 3가지, 4등이 2가지, 5등이 1가지. 120까지야. 기호를 어떻게 쓸까 얘는? 기호 몇 피 몇이라고 쓸까? 5피 5라고 쓴다 이거야. 알겠지? 5명 중에서 5개를 나열하는 거. 알겠죠? 이거만 적고 쉬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네, 사실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걸 기호로 NPR이라고 쓴다. 이거죠? 쉬었다가 할게요. 5분까지.